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은경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미추홀북이 천개의 파랑인데요. 아마 재미있게도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한테도 참 좋은 책이라서 같이 읽으시면 대화할 내용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엊그저께 기후협약이 있었는데 선진국들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결정된 것을 보면서 지금 천선란 작가가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작가라서 앞으로 천선란 작가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소설로 구현해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우리 네. 천선환 작가는 뭐 이게 책 소개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 소개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보통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들하고 달리 굉장히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구사를 해놔서 요 소개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선환 작가 예쁘죠? 어, 천선환 작가가 더 예쁜 것은 이렇게 동식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이런 세상을 꿈꾼다.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어,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가 그리스 시대부터도 요즘 젊은이들은 거식이 없다 막 이런 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걱정하시고 그러지만 저는 어,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고 느낍니다. 너무나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플로킹 올해 그 트렌드 코리아 2021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잖아요. 운동을 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운동들, 그다음에 기부를 생각하는 그런 운동들이 흥행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이 걱정할 세대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40분이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저희 활동 목표는 SF의 가치와 가능성을 제고한다를 먼저 설명을 했고요. 성계의 파랑 속 인물 관계에서 소통 단절의 원인을 찾고 자신의 삶을 투영해 본다. 이런 내용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AI가 계속 진화하면서 자기 스스로 진화해가면서 딥러닝을 통해서 진화해가면서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청개의 파랑 속에서도 폴리가 새로운 가족의 일부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동영 그 자료 보시라고 올려드린 것도 그거 관계가 있는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속도에 관한 문제들, 우리 사회의 속도와 개인의 속도 차이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인간, 기계, 자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목표들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개요는 뒤에 이제 하나씩 내용 찾으면서 같이 보시면서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토픽 디스커션 집어넣었는데요. 토픽 가지고 논의하시는 거, 이런 용어 해설은 그냥 보시면 이해하시겠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젊은 작가들이 SF 소설에 많이 관심 갖고 해외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까지 이렇게 출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의 그 SF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개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SF의 재발견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작가적 상상력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 SF 소설로 구현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음, 해저 이말리나 뭐 이런 소설들 보면 가장 먼저 잠수함의 개념을 생각하는 게 작가들이잖아요. 줄 베른 같은. 그래서 SF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공상 과학 소설 뭐 이렇게 공상자가 붙으니까 뭔가 약간 허황되고 현실과 막 괴리가 있는 이런 장르로 많이 여겨져서 장르 문학적으로 이제 취급이 되면서 이 약간 도외시된 면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그 가치를 이제는 그러니까 IT 분야에서는 우리가 가장 최선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F 그럼 과연 뭐냐? 보통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약간 하드보일드까지 가면 정말 너무나 전문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엄격하게는 사실은 지금은 더 과학 소설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1984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약간 공상적인 허구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 소설과 허구적 서사가 좀 강한 이런 공상과학 소설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장르 다 뭐 문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정말 인류가 어디까지 발전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 공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실현되고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이게 과연 공상 과학 소설마저도 정통에 포함되는 그 부류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을 제가 좀 가끔 해봅니다. 이렇게 19세기 이후에 이제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요. 이게 시초를 어디로 잡느냐는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데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부터 잡는 분들도 있고요. 셰익스피어까지 올라가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리스 신화까지도 막 확산시키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SF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웰즈의 타임머신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근대적인 SF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SF 소설들이 특별히 각광을 받는 거는 이 속에 녹아 있는 뭐 다양한 불교, 뭐 도교, 유교적인 어떤 윤리관이나 감각들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의 SF에서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과학적 사실에 더 가까운 그런 소설보다는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소설들이 외국인들한테 새롭게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초엽 작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각광받는 젊은 작가인데 일본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김보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메이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K 컨텐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SF 소설도 새로운 컨텐츠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혼자 꿈을 좀 꿔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F 소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식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굉장히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이 작가들이 지금 기성세대에 편입된 아주 그런 작가들이 아니라 경력이 오랜 작가들이 아니라 신진 작가들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SF 소설로도 약간
정통 소설에 더 가까운 소설들을 쓴 작가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완성되어가는 작가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한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자꾸 SF를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 새로운 문물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기 때문이죠. 호쿠사이 작품 같은 경우에, 서구의 인상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요게 도자기 판매하면서 포장지로 하나로 찍혀서 이런 작품들이 갔는데, 유럽의 작가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서 인상파 화가들이 이거 따라서 그리기도 하고 그림에 반영하기도 해서요. 예를 들면 고흐의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별을 빛나는 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그림들이 나온 시대가 일본의 에도 시대인데, 에도 시대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서양 문물이 막 들어왔을 때 그걸 자기들이 갖고 있던 고유한 감상에다가 음하고 섞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그의 역으로 다시 서양으로 가서 서양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죠. 이 뒤에 보면 이제 지금 후지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스케일 또는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본화되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독특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유한 어떤 이해들이 더 세계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본을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천개의 파랑은 사실 과학상을 탔지만 정통 소설로 그냥 읽으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콜리라는 로봇조차도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시모프가 1940년대에 소설에서 구사한 로봇공학의 3원칙은요,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지금 과학자들 또는 기술자들도 이 원칙을 생각하고 계속 이것을 연구하고 한답니다. 그런 걸 보면 작가들의 역할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로봇공학의 3원칙은 지금도 이제 로봇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생각해낸 아시모프가 참 대단하죠. 그 시대에 로봇에 대한 개념도 별로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1,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제가 왜 이 로봇공학 3원칙을 보여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천개의 파랑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기도 하고 깨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면들이 이런 원칙을 벗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천선한 작가가 여기까지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생각하면서 이 원칙을 깨는 그런 소설을 쓰는지 한번 그런 면도 검토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잘하시는 일단 이걸 알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가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그 미래 세계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모습이죠. 당연히 옷을 입지 못하고 도착합니다. 이런 그 상상력.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인간을 해치러 오는 거죠. 이 영화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용암으로 뛰어들면서 I'll be back 이라고 외치죠. 엄지손가락을 쩍 들면서. 근데 그 장면이 영화사에 길이 남는 대단한 명장면으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2편, 3편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I'll be back을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인류에게 주는 경고 이런 세상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것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거듭거듭해서 그런 위협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의 이미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AI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게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 베이비 큐가 채팅 도중에 상대방 공산당 만세 이렇게 하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하는 공산당을 위해서 어떻게 만세를 부르냐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채터봇이 당신의 중국몽은 뭔가라는 물음에는 진심인데 내 중국몽은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 같은 그런 중국몽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당장 이 사이트는 폐쇄됐고요.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인들이 굉장히 즐겨 했는데 이 질문을 한 분이 잘못했지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럼 왜 뭐 AI가 뭘 생각하고 이런 식의 대답을 했지? 라고 얘기할 때 모두 거짓말을 한다 같은 책을 보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어를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솔직하게 말을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구글 검색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속마음을 들여오다 본 책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인데 그 책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다양한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불편함도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그 AI들이 딥러닝을 할 때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향성을 학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개의 파랑을 보면서도 그런 미래까지도 생각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책은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좋은 책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읽고 그 책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미래를 생각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인간적인 감성을 찾아내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막 이런 사실 그 폴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인간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시면 이 책이 굉장히 그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책이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활동으로는 제가 윤독을 넣었어요. 이 천선한 작가가 워낙 문장력이 탄탄하고 좋은 작가고 따뜻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다른 분들의 목소리로 낭독하는 걸 듣는 거 그거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면서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것도 좋지만 들으면서 보는 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는 거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윤독 프로그램을 좀 해봤었는데 그래서 한번 그냥 막 뭐 생각도 집어넣지 않고 그다음에 뭐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작가가 쓴 그대로의 문장을 한번 돌려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어넣었고요. 이제 혹시 진행하시는 분께서 참가자들이 이렇게 준비 못 해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니까 몇 개의 카드에다가 몇 개의 내용을 좀 적어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시간 뭐 1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 많이 독점하게 되니까 1분 이내의 그 분량이 되도록 제한을 좀 해주시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책을 이렇게 탁 덮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들 있으실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서 같이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1000개 이런 1000이라는 숫자가 그냥 일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천년의 사랑, 뭐 천년의 고독, 막 이런 식으로 천자가 붙는 것은 그냥 무한히 많다는 의미로 전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주될 수 있는 파랑을 혹시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85쪽에 있는 장면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연재는 실수가 기회와 같은 말이래요. 이렇게 말하고 작가가 이 소설을 그러니까 여기 과사에 응모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다가 몇 개월 쓰다 엎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할 때 생각한 화두가 천천히 달리는 법을 생각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게 요 내용과 좀 일치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맨 앞쪽 부분에서 이제 연재가 한 번 일탈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탈을 안 하고 그냥 사회 속에 수능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과 사회에.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일탈의 순간이잖아요. 그게 이 책 전체를 흐르는 뭐 콜리의 일탈, 모든 존재들의 일탈을 주제로 묻고 가는 그런 어떤 메타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장면을 저는 맨 첫 장면으로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으로는 소설 속 인물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분석하고 표현하는 독서 퀴즈를 제가 만들어봤는데 매우 어설프지만 뭐 그냥 이해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인물들의 특성을 찾으시면서 이 인물들이 어떤 소통 단절의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다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단절에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책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관계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매우 어설프지만. 그래서 이제 요 원인을 찾으시면 자신의 삶에 좀 투영을 해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 속에 다 녹아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 관계도 속에 채워 넣으시고요. 인물을 먼저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되게 요건 쉽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먼저 다 채워 넣으시면 그 다음에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유쾌한 비유로 저는 뭐지 설마 로봇만도 못해서 날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난 아주 결정적인 인물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존재감 없고 폴리한테도 막 폴리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인간에 관한 질문, 개인적인 질문, 뭐 이렇게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인물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힌트는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예로 들어봤는데요. 재미있게 제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재미있는 문장들을 만들어내시도록. 그리고 여러 인물들을 별을 가지고 공통점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같은 색의 별을 가진 인물들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검정별을 가진 그 인물들은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기거나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거나 이런 인물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성하시면 뒤에 이제 다른 활동과 연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추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80%, 3% 하면은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3%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존 가능성밖에 없다고 한 인물은 이 소방관이 무모하게 덤벼서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3%의 가능성에 목숨을 걸었던 소방관은 80%의 가능성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AI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 내가 이제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AI들이 내린 다양한 판단들이 오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과연 저는 여기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아주 미래에는 자율주행차들이 나오면 난 그래도 자율주행차 난 무서워서 핸들에서 손은 못 댈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인간은 얼만큼 기계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런 걱정 많이 했잖아요. 과연 똘똘한 모든 걸 다 아는 AI 교사들이 나왔을 때 인간 교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배척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학생들이 또는 이제 성인분들도 이 줌을 통해서 하는 수업 자체부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도 되게 많아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3강좌 들으셨다, 뭐 자격증 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기회를 너무나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러니까 줌도 AI처럼 기계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어쨌든 간에 기계를 사이에 두고 하는 또는 기계를 대하는 이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가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많은 공부를 미리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거는 뭐 워낙 쉬워서 그냥 찾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물별 표현을 좀 재미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요 3%의 이 인물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이 AI 때문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기계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굉장히 배척하는데 결국은 콜리하고 처음 대화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콜리한테 다른 인간들한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표현하실 때도 좀 저처럼 썰렁하게 말고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공감과 반영. 그래서 누구나 아프다. 인간은 누구나 아픈 존재잖아요. 그런데 나눌 때 그래도 조금 아픔이 해소되기도 하고 희석되기도 하는데 그걸 단절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통단절 원인 찾아보시고 그 내용 정리해서 함께 나누시면 내 주변의 사례도 좋고 내 이야기도 좋고 이렇게 나눠보시면 대화를 통해서도 카타르시스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285쪽의 내용을 올려드렸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아무리 충분하다 해도 사람을 둘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형제자매 지간에도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경쟁 구도는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한, 가족한테 인정받기 위한 경쟁 구도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도 연재는 은혜한테 끝없는 희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작가의 가족사를 알면 은혜에 대한 시각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어머니가 어, 어, 치매에 걸리셨대요. 근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이제 치매가 빨리 오셔가지고 은혜보다 더 이렇게 활동이 제한된,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는 정도의 치매 상태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작가가 어, 그런 자기 가족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이제 약간 거리가 너무 밀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품 속의 인물과. 근데 작가의 그 가족사를 알고 나니까, 어머나, 이렇게 거리를 잘 유지하다니, 라고 오히려 인식을 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1000개의 단어를 콜리처럼 사실 파랑분홍, 희생노랑 이런 식으로 쓰면은 따뜻한 파랑, 의미 있는 노랑, 뭐 이런 식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작가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능성도 그런 식으로 작가가 인식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저희가 토픽 디스커션으로 올려드린 소셜 로봇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도 이제 이 소셜 로봇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독거노인들 1인 가족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사랑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뭐 의료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말 가족의 의미가 이제 노년이 되면은 실제 반려동물들을 관리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려 로봇들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주는 반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간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AI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관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더 줄어들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더 추구하게 될까? 많은 점에서 고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털 달린 네, 로봇도 나온답니다. 상당히 귀엽죠. 그래서 이 토픽 디스커션에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AI로 되살린 엄마는 진짜 엄마일까? 요거 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서 왜 고려해야 될지, 이 AI의 미래를 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밀그램의 6단계 분리 이론을 적용해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 3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3단계로 줄였대요. 줄여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대요. 그러면 정말 이 세계는 IT를 통해서 얼마나 더 가까워질 것인가.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실제 인간관계는 줄어든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라도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라도 접속을 해야 된다 라고 많은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커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포구에서 반려 로봇 400대를 목판다. 근데 마포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PMI 기법을 제가 도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을 통해서는 무한 창조적 발산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좀 수렴적인,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발제를 하실 때는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찰리 채플린이 이미 모던 타임즈에서 인간이 부속화되고 소외되는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연재 할머니 문제라든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과연 속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요 아미시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올려드린 이유는 이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낙후된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속도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런 걸 보면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가난한 지금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더 높은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이 없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선택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PMI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미추홀 여기에 오류가 좀 있어서 저는 이제 바로잡은 내용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대로 나왔어요. 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소셜 로봇의 강점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해서 주문할 수 있다. 근데 약점은 생명체가 아닌데 이게 체온까지도 이제 지금 넣었는데요. 따뜻하게. 그러다 보면 아니 이 가짜 체온이 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는 분, 아니라는 분.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딥러닝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는데 이 소셜 로봇이 과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고요. 인간의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마음까지도 있잖아요. 이제 뭐 땀을 흘린다던가 뭐 표정 변화 이런 걸 보고 거짓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읽어내고 지금 면접도 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 AI로 되살리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 해서 생각하는 그런 소셜 로봇이 나온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될까? 법적 장치가 필요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발제나 아니면 대안을 수렴해가는 방법이 TMI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구체적인 그 대안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속도인데요. 아까 아미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속도의 진화가 빨라질수록 변화와 발전은 빨라지지만 개인 차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환경 파괴가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들이 오히려 트럼프가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었는데 이런 환경 파괴 우려가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발전을 가속화시켰을 때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는 아니 빨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문제조차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이 속도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의 제공들에 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렴해 가실 수 있는 구체화 시켜갈 수 있는 방법이 PMI라서 그런 방법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억을 돕는 한 줄 서평.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사실 이거를 두고 너무나 많은 책들을 읽으시니까 그걸 기억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축약해서 한 줄로 쫙 써놓으면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짧게 서평을 쓰시고 그거를 다시 한 줄 서평, 그러니까 한 줄이라서 딱 한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짧게 한 문장 정도, 한 문장이 뭐 길 수도 있잖아요. 한 문장 정도로 압축을 해보시면 기억을 나중에 그 한 문장만 보아도 기억을 떠올리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누구를 위한 한 줄 서평, 어떤 내 머릿속에 이 책을 읽고 딱 덮었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면 그 인물에게 권하는 내 아이가 떠올랐다 또는 부모님이 떠올랐다 또는 내가 그동안
등지고 있던 친구가 떠올랐다는 그 인물에게 권하는 한 줄 서평으로 이 관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관계에 관한 그런 기억을 담아서 서평을 한 줄로 압축해서 써주시면 나중에 기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 이것과도 한번 연결을 해보시라고 이런 제가 권장도서 올려드렸는데요. 시간이 1분 주체된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제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책이니까 거듭 다시 반복해서 읽으셔도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좋은 시간이 되시리라 믿고요. 1000개의 감각으로 활용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